안녕하세요. TTA 우수 표준으로 선정된 재난안전통신망용 항공기, 헬기형 단말기 기술 요구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표준 규격을 설명드릴 저는 사이버텔 브릿지의 정은종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본 표준 규격이 선정되기 위한 배경,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목적,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러한 표준이 어떻게 활용되며 이 활용되는 가치가 어떠한 기대 효과가 발생되는지, 또한 이 표준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과연 이렇게 개발된 표준이 개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수성이 있는지를 목차대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표준의 목적 및 내용입니다. 본 표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Public Safety LTE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것은 과거 아날로그 무전기 그리고 외산 통신 방식에 국한되어 있던 통신 방식을 대한민국 정부 및 이용기관들이 단일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Public Safety 방식의 LTE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까지 커버리지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본 표준은 지상에서 국한되어 있던 방식을 항공에서까지 확장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 규격이 되겠습니다. 최초 이 표준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는 지상에서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상이 없었는데 항공, 즉 해상의 사건이 일어나거나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지상 통신 방식을 항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외산 장비인 아날로그 TRS를 이용해서 하는 통신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통신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재난 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공까지 동일한 통신 방식을 하기 위해서 규격을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기존의 통신 방식은 외산 장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기술 지원이라든지 각종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발생했고 항공기와 함께 연계되는 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함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조종사가 실제 조종을 하면서 지상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통신 장비를 가지고 별도 통신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존 항공기 장비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공기 조종사가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측음 기능이라는 기능이 존재해야 되는데 기존 장비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지상에 정상적으로 발언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해양경찰청부터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국방 등 모든 운영 헬기의 공통사항이 불편사항으로 대두가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존 현재 통신망이 통일된 퍼블릭 세이프티 LTE 방식으로 항공기를 통일하자는 방법이 대두가 되어서 처음으로 경찰청, 그리고 공공안전통신망협회,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사이버텔 브릿지가 공동으로 본 장비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과 동시에 비행시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 것들을 표준화하여 다른 이용기관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 되었습니다. 항공의 주 목적은 뭐냐면 항공 장비에 아무 장비나 장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공 장비에 특수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항공 운용에 이상이 없다라는 가망 인증까지 실시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가망 인증까지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실험을 했으며 약 18개월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을 정의하고 나서 본 표준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본 표준의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통신망, 즉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총 37개 요구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 37개 요구 기능은 재난안전 대응성, 상호 운용성, 표준 적합성, 망 보안성 등을 요구하는데 이 37개 요구 기능 중에 항공기형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한
다시 6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63개의 세부 항목은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 통화, 그룹 통화, 가로채기, 그리고 망보항성 등 다양한 구체적 기능들을 정의를 해서 향후에 모든 이용기관이 운영하는 항공 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3GPP 국제 표준인 릴리즈 13 기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14, 15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항공기 커버리지 3번 항목에 보시는 항공 커버리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단순히 PSLT 음영지역이 존재하는 이 구간을 보강하기 위해서 철도망 즉 LTR, 레일, LTM, 마린 그리고 KT, SKT의 상용망, 레인쉐어링까지 모두 포함해서 항공기에서 망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 우선순위 서칭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항공기 내에는 정말 많은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 내에 별도의 장비를 장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 공간, 여기 보는 특수 공간에 항공기 자체에 매립형으로 장비를 전용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매립형의 규격은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사이즈 규격에 맞게끔 매립형으로 장비를 개발을 하고 이 항공기에 있는 각종 인터페이스, 헬멧과 인터컴 그리고 각종 버튼과 인터페이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들이 다른 무전을 위해서 별도의 버튼이나 이런 것들 조작 없이 기존에 쓰고 있는 버튼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조종과 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항공기에서는 항공기만의 특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특수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손대지를 않고 별도로 개발된 이 표준 규격의 장비가 항공기의 인터페이스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 장비가 직접 조종사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컴 연동까지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격이 존재합니다. 진동이라든지 충격, 소음, 그리고 전자파 이 규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외산 장비의 아날로그 방식의 임의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밀리터리 스탠다드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입니다. 표준의 활용성과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을 제정하면서 경찰청 헬기 9호기, 10호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18개월간 비행시험을 하면서 안정화를 하고 규격을 제정을 했습니다. 규격을 제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에 있는 나머지 총 21대의 헬기에 적용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규격이 제정됨을 해양경찰청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해양경찰차 헬기에 18대에 지금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3대의 항공기에 시범 적용해서 비행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소방청이라든지 국방부, 산림청, 그리고 의료, 각종 해외에 있는 헬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장착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재난 현장에 대해서 통합지가 가능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어떤 산업 생태계가 육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본 표준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입니다. 본 표준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는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난전 통신망의 사회적 측면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피해를 경감하면서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상호 공조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LTE 방식으로 인해서 음성, 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항공까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해상사고라든지 산불 감시 및 진화 등의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복구의 골든타임 확보함에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적용을 통한 국내 주도 및 기술 국산화의 세계 시장을 선도함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과거에 외산 장비 중심으로 항공 장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비표준 방식이고 항공기마다 적용이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번 표준에 의해서 통일화됨으로 인해서 국산 기술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또한
국내에 있는 모든 헬기가 통일돼서 적용됨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망 인증을 이번에 카이와 함께 같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번 인증과 관련해서 상당한 소요기간과 비용이 단축됩니다. 과거에는 번 통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 제작사에서 항공기를 제작하고 제작단 헬기가 운용기간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된 헬기는 별도의 통신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장착 검토를 하게 되고 별도 인증을 받게 되고 별도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준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항공기 제작사에서 항공기 제작 단계에서부터 본 장비가 장착이 돼서 기존에 했던 불필요한 행정소요, 기술 검토, 도입 검토, 인증 검토, 그리고 별도의 유지 보수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부터 적용되는 특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퍼블릭 세이프티 LTE 항공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재난안전통신망, 철도망, 해상망, 상용망 레인쉐어링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항공에서 통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상용망 기지국을 신설, 구축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망, 해상망, 상용망 기지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는 아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표준 규격인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진동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 유지 보수라든지 간접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최초부터 항공기 제작사에서 철저한 인증과 검증과 시험을 통해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구축된 이 규격을 표준 규격함으로써 기존 제작사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제조사가 본 규격을 가지고 충분히 개발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적인 오픈으로 인해서 산업 경제 기반에 상당한 진입 장벽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준을 개발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이 표준이 얼마나 우수한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론적 논리만 가지고 표준을 정한 건 아닙니다. 총 18개월에 거쳐서 현장 시험, 검증을 거쳐서 규격을 정했으며, 본 시험은 2021년 5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초 경찰청 항공과 그리고 카이와 같이 제작사와 같이 기술 검토에 대해서 착수를 했고, 사전에 테스트베드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시험이 끝난 장비를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실제 항공기에 간이 장비를 구축을 해서 간이 시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 시험 테스트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실제 샘플 장비를 제작을 하고 나서 실제 김포공항에서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행 시험을 함에 있어서 본 장비는 대한민국의 수련을 대상으로 장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 카이, 기술품질평가원 모든 기관들이 관여가 돼 있어서 군 가망 인증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망 인증을 패스를 하도록 모든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사전 자체 개발, 본 표준은 사전 자체 개발을 하고 테스트베드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도출 항목을 도출하고 기술 규격을 도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맞게끔 비행 시험을 완료했고요. 이 규격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작사만 가지고 검토를 한 게 아니라 경찰, 소방, 해경, 그리고 TTA, PG90의 전문위원들이 모든 기술 검토를 거쳐서 본 규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장비가 항공기에 제작해서 장착함에 있어서 실제 모든 이용기관들이 각종 비행장에서 실제 장비를 장착하고 지상에서 시험을 하고 지상에서 모든 63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험을 하고 실제 비행 시험을 하면서 장착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본 표준이 적용된 항공기마다 다시 한 번씩 최종 확인 검증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각종 항공기를 탑승을 해서 비행시험을 하면서 커버리지를 측정하면서 무전 통신의 정상적인 방법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비행 고도는 도심 1000피트, 2000피트에서 최대 산악 5000피트까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기존 외산 장비 TRS, 즉 아날로그 통신 장비 대비 커버리지라든지 통신 감도가 훨씬 우수함을 확인을 했고 그 결과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이용 기관들, 관련 기관들이 가망 인증을 완료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가망 인증이라는 것은 가망성이란 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비행에 안전하다, 적합하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신 장비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은 기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의 상호 운영성 및 보안 적합성 규격 검증을 테스트를 했고 이러한 2022년 10월 달에 승인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현재 경찰청 헬기에 적용이 되고 있고 해양경찰청 헬기, 해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중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본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